네, 현재도 코스피 지수 강보합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주들의 영향을 받고 있겠죠. 현재 0.06% 여전히 약세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시장 얘기 이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광섭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근섭입니다. 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뭐 어디 다녀오셨어요? 연휴가 너무 길어서 네. 빨리 출근하고 싶었어요. 네. 상당히 좀 괴로워 보이는. 네, 하루 빨리 장이 열리기를 네. 학수고대했습니다. 네. 오늘 하나 시스템 네.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대로 신고가를 재경신했어요. 저는 사실 이 종목을 4월 2일 날, 그러니까 미국장이 막 급락 나오고 우리나라도 사실 급락 나올 때 사실 방산주도 왜 그날 그 주에 거의 저점인 주였잖아요. 네. 그 주에 이제 방산주들을 다 편입했었죠. 하루 한 종목씩 대형주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뭐 한국항공우주까지 뭐 웬만한 종목도 다 올라갔었고 뭐 신고가, LG 넥슨도 신고가가 나왔었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근데 이제 하나 시스템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종목은 사실 관세랑은 전혀 뭔가 밀접한 연동 관계도 없는데 빠지는 이유가 지금 웃기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목표 가격을 워낙 좀 높게 말씀을 드렸었고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좀 리뷰를 좀 할게요. 요 지루한 국면, 이 지루한 요 구간이 있죠. 요 구간을 우리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지루한 국면을 이제 버티신 분들의 성과 영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한화 전반적으로 뭐 지금 한화 쪽이 뭐 야구도 뭐 1등이더라고요 공동이. 네. 다 좋아요 하나가 요즘에. 대전 연고지의 뭐 대전 시티즌도 1위고 축구에서는 어쨌든. 좀 이게 뭔가 이제 운대가 있나 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네. 하나 시스템이 다시 한번 신고가 나오면서 말씀드렸고요. 2차 목표 가격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뭐 인도 파키스탄도 이슈도 좀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 영상 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방산주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K방산 아직 안 끝났다. 상반기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이제 5월이잖아요. 47,900원으로 좀 더 높여서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신고가는요. 장대 거래량 이제 이 거래 대금이 터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보유.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이 얼만큼 제가 목표 가격을 분할해서 3차, 4차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한 5차까지 좀 목표가를 이제 상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어쨌든 일단 단기적으로 47,900원까지 일단은 보고 대응하자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그룹이 야구만 잘하면 된다라고 결국 다 얘기를 잘하네요. 했었는데 네. 야구까지 잘해버리는 하나그룹입니다. 하나 시스템 저희가 리뷰를 해봤고요. 이제 시장 얘기를 해볼 네. 텐데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5월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든 생각이 조선, 방산, 정치 테마주만 딱 좋은 것 같다. 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책주라고 좀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조선 방산 거기다가 이제 조기 대선 정책주들 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장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얘기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중국도 황금 연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나왔던 뉴스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나왔거든요.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중국 금융당국이 부양정책을 또 한 번 제시를 했습니다. 지준율을 0.5% 이하로 파격적으로 인하가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1조 위안 정도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는 부분들. 이게 이제 바로 즉각 보급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이번 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공급이 되는 돈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돈을 풀면은 통상 한 2, 3주 정도 보름 뒤에 주가에 좀 반영이 될 거다. 그래서 즉각적으로는 바로 반영은 되지 않는다. 결국 지금 뭔가 증시가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좀 약간 좀 말아 올리는 모습들을 보이는 이유는 그냥 기대감이라는 거죠. 또 이거 말고 또 나올 거 있을까?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외에도 8가지 정책 패키지가 준비 중이다라는 또 이런 또 보도 자료도 있기 때문에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이 어떤 패키지가 나올지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왜 중국의 지준율을 인하를 보냐면 물론 내일 새벽에 FMC도 있지만 FMC도 중국의 지준율을 굉장히 밀접하게 연동해서 볼 수밖에 없겠죠. 왜? 채권 금리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각을 뒤흔드는 발표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겠죠. 8일, 9일 날 예정을 하고요. 이게 이제 뭐 캐나다 쪽 총리랑 회담하다가 나왔던 내용이라고 하는데 뭐 관세 관련된 얘기는 아니라고 해요. 관세 관련된 그러니까 얘기는 무역과는 아니고 무관하다. 네, 무역과는 기사가 무관하다라고 났는데. 얘기가 나왔고 약간 좀 말을 좀 돌리면서 이제 뭐 얼머 부리면서 뭐 이제 내용들이 좀 나왔다고 하는데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인들한테
자국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이제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다음 주부터 이번 주말 지나서부터 이제 중동을 순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또 지정학적 리스크를 뭔가 조기적으로 해결하려는 뭔가 제스처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뭐 북한과의 또 이슈 또 이런 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과연 이틀 뒤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지지율 인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뭔가 깜짝 놀랄만한 발표를 네, 예고한 그쵸. 멘트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은 호재거리인 거고 맞습니다. 네. 또 다른 모멘텀이 시장에 존재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네. 그럼 미국 증시가 한 번 더 점핑한다, 반등을 좀 더 반등을 이루어준다면 네. 우리나라도 좀 시원하게 2,600을 좀 돌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2,600 돌파할 때는 전자닉스 위주로 돌파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지금까지 잘 나갔었던 조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현대차 시총을 제꼈다는 뉴스가 나왔잖아 신고가 나오면서 그럼 조선과 방산 쪽에서 뭔가 또 다시 한번 일을 좀 벌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내적으로는 지금 모멘텀이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사실 이제 대외적으로는 협상도 재개됐다고 그 여러 가지 좀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기대감도 있으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좋은 뉴스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럼 우리나라에서의 리스크는 딱 하나죠. 정치적 리스크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뭐 주말에도 단일화 한다 어쩐다 하면서 뭐 빠그러지는 모습도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이 뉴스를 보고 조기 대선 이후에는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대통령 당선자 재판 정지법이라고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주최해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를 하면서 퇴장했다.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거죠. 과반수 이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뭐 벌금형 뭐 아실 겁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 그 재판 선고기일도 대선 이후 6월 18일로 연기됐잖아요. 이제 그런 걸 좀 봤을 때 중간에 사실은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뭐 6월 3일인가 그때 뭐 이제 대선인데 그 전에 재판을 해서 뭐 실형이 떨어지면은 뭔가 당선인 자격도 박탈당할 수 있는 위기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날 수 있는 가능성들,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지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대한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럼 정치적 불확실성은 조금 제거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 오랜만에 오늘 조금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결론은요. 네. 이걸로 좀 당연히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과 연계되고 있고요. 당연히 이분 관련주들이 오늘 뭐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도 있고 상 찍고 내려온 종목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제 보는 종목들은 대부분 인물주 또는 네. 정책주거든요. 뭐 코나이는 정책주죠. 지역화폐 관련주인데 대부분 인물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인물주는 조금 이제 물리면은 좀 고생하는 길이 좀 많기 때문에 차라리 정책주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오늘은 좀 찐 정책주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뒤에 그 종목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옐로우 카드 드릴게요. 언어 순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보기로 돌려보시고 네. 네, 바른 말, 고운 말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인물주보다 이제 정책주다라고 오늘의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오늘 이제 보이는 정책주는 제가 봤을 때 뭐 AI, 지역화폐 이쪽이거든요. 네, 뭐 다 좋을 것 같고요. 뭐 지지율 인하한다고 로봇주가 강세가 나올 것이라는 의견도 공감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정책주,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책주를 우리가 5월 중순까지 보자는 기준은 동일하다는 점에서 가지고 나왔고요. 연휴 전날에 편입한 현대건설도 오늘 잘 올라가고 있죠. 원전 네. 이슈 있어도 뭐 결국은 플러스 4%로 상승하고 있는데 대북주 다시 한번 한 종목 더 가지고 왔으면 종목 말씀드릴게요. 종목명은요. 철도주입니다. 대ITI라는 종목을 한번 페네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전에도 이제 대북 관련주를 언급해 현대 주셨잖아요. 엘리베이, 맞죠. 네. 이 종목도 계속 신고가 가고 있고요. 조용조용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작은 종목 좋아하시니까 작은 종목 들고 나왔습니다. 대ITI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철도 관련주죠. 남북경협 관련된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가지 모멘텀입니다. 이전 이제 그 안보 위원 중에 한 명이었죠. 미국의 존 볼튼. 이분 아마 코수염 기르신 분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인터뷰가 나왔는데 몇 달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평양에서 만날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앞서서 얘기했던 거 8일, 9일날 깜짝 이벤트를 지정학적인 이벤트를 좀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제스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아마 대북주들은
다 상한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추론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뭐 아시다시피 현대건설 말씀드렸을 때도 말씀드렸죠. SOC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재명 대선 후보분의 군사 합의 복원 9.19 군사 합의 복원 관련된 남북 교류 DMZ 평화공원 관련된 재개 가능성들 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물주들을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덜 올라간 대북주를 보자는 관점으로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대북 관련주들은 대내적으로 지금 모멘텀이 다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차트 보니까 DRTI가 최근에 4월 들어서 꽤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죠. 이렇게 네. 보면 많이 올랐는데요. 사실 가까이 보면 많이 올랐는데 멀리서 보잖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아직 멀었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이렇게 좀 주가가 정말 롤러코스터 타듯이 쫙 한번 로켓 쏘듯이 올라갔었고요. 이런 파동들을 좀 기대해 보자는 거죠. 이런 파동 기대해 보자는 측면에서 목표 가격을 좀 높게 제시해 드릴게요. 목표 가격을 6,000원 선으로 최대한 높게 좀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3,700원 선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대북주 뭐 한 종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DITA 아직도 저는 개인적으로 낮은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인 관점에서 대북 관련주 어게인 2018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4시에 무료 방송 하시나요? 네, 뭐 증시는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사실 앞서도 잠깐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우리 이창재 앵커님하고 조선 뭐 방산 빼고는 그렇게 다들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점. 왜 그럴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지 포트폴리오를 또 구성해서 우리가 상반기 마무리될 때쯤에 어느 정도 우리가 수익을 좀 내서 복구를 할 수 있을지 아마 계좌 복구 관련된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은 오후 4시에 MBN골드 신광섭 또는 신광섭이라고 너튜브에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켓 1타 강사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